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 순간의 즐거움에 미치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매 순간 즐거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운 제 남편의 만행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다만 다른 집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엄청 좋았다는 점이에요. 보통 다른 집 부모님들을 보면 서로 자주 싸우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 부모님은 싸우기는커녕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하셨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아빠가 엄마한테 꽃을 사와서 이벤트를 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는 나중에 아빠같이 다정한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저희 아빠처럼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남편이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회의가 잡힌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 남편 보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회사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오빠, 왜 아직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꽃다발은 뭐야? 늦게까지 일한다길래 기운 내라고 사와봤지. 그리고 이건 너 좋아하는 치즈케이크야. 달달한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잖아. 그나저나 저녁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한국인은 밥심이잖아, 밥심. 저를 기운나게 해주려고 선물까지 사들고 회사 앞에서 오래 기다린 남편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었는데 피로가 쫙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도 제가 아프면 엄청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선물이라며 작은 구급 상자를 주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 비타민과 각종 상비약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빠, 이게 뭐야? 이거 다 놔주려고 이렇게 담아온 거야? 어, 너 아플 때마다 매번 병원 가고 약국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챙겨온 거야. 내 친구 영민이 알지? 걔가 전에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줬더니 좋아했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해봤어. 우와, 그 친구 센스 있네. 고마워, 오빠. 나 여기 들어있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을게. 남편이 말한 그 영민이란 친구는 남편의 중마 고우였어요. 평소에도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한 번은 넷이서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민 씨 부부와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종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은 제 와이프예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보다 3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영민 씨는 태권도 관장이었고 영민 씨 와이프는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도 편하게 대해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자 남편과 영민 씨가 옛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영민아, 너 그거 기억나냐? 내가 지금은 키가 크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작았잖아. 160도 안 되는 키 때문에 애들이 나 엄청 괴롭히고 놀렸었는데 그때마다 네가 날 지켜주고 걔네들이랑 대신 싸워줬잖아. 어머, 정말 영민 씨가 그러셨어요? 진짜 멋있으시다. 안 그래도 오빠가 어렸을 때 영민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듣긴 했어요. 내가 영민이한테 도움받은 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내가 그렇게 조그마할 때 영민이 벌써 키가 170이 넘었었거든. 게다가 힘도 세가지고 다른 남자애들이 영민이한테 꼼짝도 못했어. 거의 뭐 나한텐 보디가드나 마찬가지였지. 영민아,
너 그때 나 왜 지켜줬냐?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잖아. 지켜주긴 뭘 지켜줘. 친구끼리 괴롭히고 그러는 건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지 뭐. 그래도 난 그때 그 키에서 멈춰버렸는데 이젠 네가 나보다 키가 더 크네? 역시 사람 일을 모르는 건가 보다. 야, 혹시 너 그것도 기억나? 학교에서 소풍 갔던 날 말이야. 내가 도시락이 없어서 그냥 빵이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 네가 너희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내 도시락까지 싸왔었잖아. 그때 그 김밥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네가 볼까 봐 창피해서 혼났다 야.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친구 영민 씨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더군요.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랑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소풍 갈 때 김밥을 싸줄 사람도 없었나 봐요. 그런데 사려 깊은 영민 씨가 그걸 미리 알아채고 남편의 도시락까지 싸온 거였죠. 내가 진짜 영민이 네 덕분에 힘을 얻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너 내가 취업 안 돼서 힘들어할 때도 맨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나 응원해줬잖아. 야, 그건 친구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의리 빼면 시체인데 힘들어하는 친구를 모른 척할 순 없지. 그나저나 우리가 그 지방 총구석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냐? 이런 게 인연이라고 하는 건가 보다. 당연하지. 너랑 나의 우정은 평생 불변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넌 나랑 같이 놀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마. 그런데 그때 영민 씨의 와이프 민숙 씨가 이러더군요. 와, 의리 있는 남자들의 멋진 우정 진짜 부럽네. 나도 저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언니, 우리도 친구하는 거 어때요? 전 언니가 인성도 좋고 성격도 털털해 보여서 너무 좋은데. 좋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도 친하게 지내봐요. 그나저나 민숙 씨, 결혼하니까 좋아요? 난 나보다 먼저 결혼한 사람 보면 꼭 이런 거 물어보고 싶더라. 당연히 좋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뭐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결혼은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일상생활을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언니도 얼른 결혼해요. 저는 그날 영민 씨 부부랑 수다도 많이 떨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 대화도 잘 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자주 영민 씨네 부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둘이 워낙에 친하다 보니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서 자연스레 저랑도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2년 가까이 만나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진 남편이 고등학생 때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텐 예비 시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우리 종수의 짝이 되다니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도 알겠지만 내가 종수의 친모가 아니에요. 그래도 가슴으로 낳아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수가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네요. 우리 종수 잘 부탁해요. 그럼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빠랑 결혼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오빠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시동생이 깔깔 웃으며 예비 시아버지한테 이러더군요. 이야, 이제 우리 형 장가 가니까 우리 아버지 소원 풀었네요. 형 친구들 다 장가 갈 때 형만 안 간다고 아버지가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럼 걱정했고 말고 아무리 요샌 다 늦게 결혼한다지만 그래도 부모는 항상 자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나저나 이제 네 형 장가 가니까 다음엔 너야 임마.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신우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어휴, 난 막내라서 다행이다. 아빠, 난 작은 오빠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라는 잔소리 하지 마요. 난 막내니까 결혼도 세 번째로 할 거예요. 뭐야? 어이구, 이 애비 새언니가 들으면
내가 잔소리 엄청 하는 줄 알겠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사이도 엄청 좋아 보이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그날 편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의 인사를 마친 후 이번엔 남편의 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음 딱 만났는데 얼굴이 남편이랑 정말 비슷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맛있는 진수성찬까지 차려주시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종수 어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젠 옆에 평생 함께할 반려자가 생겨서 너무 마음이 놓이네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많이 못 주지만 이거라도 결혼 자금으로 써요. 네? 아유,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 돈 열심히 모아놔서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계속 거절을 했지만 어머님께선 억지로 제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주시더군요.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남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이 돈은 오빠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이 오빠를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신 마음에 주신 건데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쓰기보단 오빠가 갖고 있는 게 낫지.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자. 알았지? 남편의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허락은 떨어졌지만 신혼집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집을 찾기 위해 열심히 임장을 다니던 중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신혼집으로 영미이네 아파트 어때? 거기 지하철역도 한 10분만 걸어가면 되고 교통도 편리하거든.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살면 좋잖아. 당신도 영민이네 부부랑 같이 만나는 거 재미있고 좋다며. 뭐? 아이, 어릴 때부터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으면서 이젠 집까지 붙어서 산다고? 붙어서 살면 좋잖아. 든든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당신도 좋지 않아?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영민이가 달려와 줄 거 아니야. 당신도 만나봐서 알겠지만 영민이 걔 우리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 해가 될 친구는 아니야.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신혼집까지 붙어서 산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유, 그놈의 의리 못 말린다 못 말려. 저는 말은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우정이 다 참 부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남편 말에 영민 씨네 아파트 위치를 보니까 정말로 여기랑 가깝기도 하고 신혼집으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비싸더라고요. 마침 매물이 나온 게 있길래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 집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 집에 입주하던 날 영민 씨네 부부가 양손에 뭘 바리바리 싸들고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재수 씨,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축하 파티 한번 해야죠. 제가 오늘 특별히 아끼던 양주도 가져오고 먹을 만한 안주도 좀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민 씨네 부부랑 같이 양주도 한 잔 마시며 도란도란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민 씨는 저희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야, 재수 씨 인테리어에 진짜 소질 있네. 우리랑 같은 아파트인데 인테리어 하나 차이로 어떻게 이렇게 집이 깔끔하고 예뻐요? 재수 씨, 나중에 우리 집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날 잡아서 실력 발휘 한번 해드릴게요. 와, 정말요? 그럼 공짜예요, 공짜? 그럼요. 오빠랑 영민 씨랑 어떤 사이인지 뻔히 다 아는데 당연히 공짜로 해드려야죠. 제가 아주 예쁘게 꾸며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민숙 씨가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 우리 이웃사촌 된 기념으로 짜네요. 언니, 얼른 잔 들어요. 언니랑 종수 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건배! 그렇게 우린 몇 번이나 잔을 부딪히며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첫 입주날부터 웃음으로 시작하니 앞으로 이곳에서 시작될 저의 신혼생활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때 민숙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언닌 여기에서 살면서 애 몇 명 낳고 사실 거예요? 저요? 글쎄요. 여유가 되면 좀 많이 낳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한두 명 정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민숙 씨는 아직 좋은 소식 없어요? 그래도 결혼한 지 2년 좀 넘었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언니한테 벌써 말했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애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애를 낳을 거라면 더 나이 먹기 전에 시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언니, 우리 나중에 둘 다 애 낳으면 키즈 카페도 같이 가요. 원래 그런 데는 친한 엄마들끼리 가면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랑 민숙 씨는 여자들끼리만 대화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바로 옆동에 살아서 그런지 자연스레 민숙 씨와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주말에 남편이 영민 씨랑 같이 동창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끼린 진작에 다 연락처를 교환했었거든요. 언니, 우리 오늘 남자들도 없는데 우리끼리 놀래요? 오늘 비도 많이 와서 우리 카페에 손님도 별로 없는데 한번 놀러 와요. 저는 그 말에 민숙 씨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카페에 놀러 갔습니다. 가보니 크기는 아담했지만 인테리어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민숙 씨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수다를 떠니까 너무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민숙 씨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언니, 지금 남자들 뭐 하나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영상통화 걸 테니까 언니도 이리 옆으로 붙어봐요. 그 말에 민숙 씨 옆자리로 가서 찰싹 붙어 앉자 민숙 씨가 영민 씨한테 영상통화를 걸더군요. 민숙 씨는 영민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재밌게 놀고 있어? 당신이 놔두고 동창회 가서 심심하길래 나도 언니랑 같이 놀고 있어. 재수 씨도 같이 있네요. 뭐야, 둘이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이젠 우리 없어도 둘이서만 만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랑 종수보다도 더 친한 것 같은데요. 영민 씨랑 우리 남편이랑 절친인 것처럼 나도 민숙 씨랑 절친하기로 했어요. 남자들끼리만 친하면 섭섭하잖아요. 우리 둘이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여자들끼리 데이트 좀 할 거니까 영민 씨도 재미있게 놀다가 와요. 알았죠? 저는 그날 민숙 씨네 카페 근처에서 맛있는 저녁도 사 먹고 한참 동안 수다를 떨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민숙 씨가 저한테 꽃꽂이를 같이 배우자고 하길래 같이 배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와, 민숙 씨 손재주 되게 좋네요. 진짜 처음 하는 거 맞아요? 그럼요. 저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봐요. 그런데 언니, 언제까지 저한테 민숙 씨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턴 그냥 민숙이라고 불러요. 존댓말도 쓰지 말고요. 아, 그럼 그럴까? 그나저나 민숙아, 넌 어쩜 얼굴도 예쁘고 손재주까지 좋니?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너 몸매도 진짜 탄탄하잖아. 도대체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도 그 비법 좀 알려주면 안 돼? 사실 저 매일매일 요가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언니한테도 제가 요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며칠 후 민숙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민숙이는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저한테 친절하게 요가 동작을 알려주더라고요. 언니, 허리를 쭉 펴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서 한번 접어보세요. 발바닥을 허벅지에 딱 붙이고 두 손은 앞으로 모으고요. 아, 아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든데? 넘어진다. 저는 한 발로 서서 자세를 취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웃기고 민망해서 깔깔 웃었는데 민숙이도 배를 잡고 웃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언니, 원래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동작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연습해요. 알았죠? 그렇게 저는 저희 남편과 영민 씨가 친한 것처럼 민숙이와 정말 절친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희 결혼식의 사회는 바로 영민 씨가 맡아서 해줬어요. 게다가 영민 씨는 저희 부부를 위한 축사까지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사랑하는 내 친구 종수야, 네가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구나. 30년 전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 너랑 나는 조그맣고 철없는 꼬맹이였는데 어느새 우리 둘 다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렇게 꾸리게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랑 30년간 단짝 친구로 붙어 다니면서 참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그래도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그 어렸던 우리가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수야, 결혼 정말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영원한 너의 친구 영민이가. 영민 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하객들은 감동적인 축사 내용에 다들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보이고 있는 그 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면을 반죽해서 바지락 칼국수를 끓여주신 거예요. 어머, 이거 진짜 어머님이 반죽해서 만드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면을 쫄깃쫄깃하게 잘 만드셨어요? 국물도 칼칼한 게 완전 끝내줘요. 내가 그래도 한 요리 실력하거든. 그런데 너 칼국수는 뭐랑 같이 먹어야 되는 줄 아니? 칼국수요? 칼국수는 겉절이 아닌가요? 물론 겉절이도 있지만 칼국수는 바로 이 보리밥이랑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봐라. 탱글탱글한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 이렇게 넣고 고추장 반 숟갈에 참기름 휘휘 둘러서 비벼 먹으면 아주 꿀맛이야. 우와, 보리밥이다. 어머님, 이 보리밥 진짜 일품인데요. 열무김치도 아삭하고 상큼하니 너무 맛있어요. 안 되겠다. 저 아주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야겠어요. 이 열무김치가 너무 중독적인 맛이라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다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오바가 좀 심하네. 내가 만든 열무김치가 그렇게 맛있니? 내가 너희 집에 갈 때 한 통 싸줄 테니까 입맛 없을 때마다 이렇게 쓱쓱 밥에 비벼 먹어봐라. 그리고 그거 알지? 소면 삶아서 열무김치 국물에 말아 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걸 챙겨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남편은 특히 저희 아빠가 등산을 갈 때마다 항상 따라가려고 하더군요. 아버님, 오늘도 등산 가세요? 그럼 저도 데리고 가셔야죠. 저 시골 사람이라 산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내려올 때 저랑 막걸리에 파전 먹고 오시는 거 어때요? 지난번엔 아버님이 사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쏩니다. 아이고, 우리 이서방이 따라간다고야 하면 나야 좋지. 그럼 우리 오늘 남자끼리 등산하면서 땀 한번 쭉 빼보자고. 양가 그렇게 모두 잘 지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게다가 가까운 곳에 친한 친구도 있으니 심심할 일도 없고 항상 즐겁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영민 씨네 부부랑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가끔은 서로의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저랑 남편이 영민 씨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반찬 중에 깻잎 장아찌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깻잎을 잘 못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민숙이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으로 저희 남편의 깻잎을 떼주더군요. 그걸 본 저는 민숙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숙아, 너 진짜 다정하다. 어쩜 나보다도 먼저 우리 남편 깻잎을 떼줘?
그러자 저희 남편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게. 역시 영민이 네가 와이프를 잘 얻었네. 세상에 이렇게 상냥한 와이프가 어디 있냐? 뭐야?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민숙이만 칭찬하는 거야? 그럼 난 민숙이보다 별로라는 거야? 아유, 뭘 그런 말을 해. 당연히 당신이 재수 씨보다 더 최고지. 그렇게 평소처럼 수다를 떨며 한참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저희 남편이랑 민숙이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피식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야? 둘이서 왜 자꾸 피식거려? 재밌는 일 있으면 둘이서만 알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얘기해줘봐. 아니야. 아이, 갑자기 회사에서 있던 웃긴 일이 생각나서. 재수 씨, 왜 자꾸 아까부터 저 따라서 웃어요? 재수 씨가 웃으니까 더 웃기잖아요. 아니, 종수 씨가 웃을 때마다 이빨에 낀 고춧가루 때문에 웃긴 걸 어떡해요. 저도 웃기게 만들지 말고 얼른 입 헹구고 와요. 아이 참, 고춧가루가 언제 꼈대? 여보, 나 잠깐 입 좀 헹구고 올게. 그때까진 워낙 서로 친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둘이 왜 그렇게 피식거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입주자 회의가 있었는데 하필 평일 낮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마침 좀 쉬고 싶기도 해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입주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파트 시설 문제나 층간소음 문제 등 여러 안건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입주자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동대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툭 하고 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만 들리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대, 혹시 요즘에 남편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무슨 일이요? 저희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 이상하다. 아니, 내가 저번부터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뭔데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세댁 혹시 지금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야?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저는 뜬금없는 동대표 아주머니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남편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혼 소송 중이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이혼 소송 중이라뇨? 저희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아유, 진짜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참 이상하네. 아니, 내가 오늘 백이동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새댁 남편이 글쎄 백이동으로 들어가더라고. 저희 남편이요? 에휴,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잘못 볼 리가 있나? 새댁하고 새댁 남편이 나 볼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데 내가 얼굴을 착각할래야 착각할 수가 없지. 내가 그걸 한 번 본 거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최근 들어 두세 번이나 새댁 남편이 백이동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새댁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막 쿵쾅거리더군요. 남편이 들어갔다는 백이동은 영민 씨네 집이었거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날이 평일이라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영업직이라 출장은 갈 수 있지만 업무 시간에 갑자기 친구네 집을 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느낌이 싸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영민 씨를 보러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영민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 씨,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집에 잠깐 오신 적 있으세요? 네? 갑자기 그건 왜요? 저 아침에 태권도장에 출근했다가 한 번도 집에 들어간 적 없는데요. 퇴근 전까진 굳이 집에 갈 일은 없죠. 그런데 그건 왜요? 오늘 집에 간 적이 없다는 영민 씨의 말을 듣고 불안했던 제 마음에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민숙이가 일주일에 카페를 딱 하루 쉬는데 오늘이 바로 쉬는 요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도 없이 친구 와이프만 있는 집에 굳이 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길한 느낌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원주에 출장 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아유, 운전을 오래 했더니 몸이 너무 피곤하네. 그래?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원주에만 있었던 거야? 어, 아침에 회사 출근했다가 바로 원주로 달려갔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회사에 다시 들렀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갈 거야. 남편은 출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동대표 아주머니가 두세 번씩이나 저희 남편의 얼굴을 헷갈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한테 일부러 거짓말을 하실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이런 분류 문제 때문에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업체도 상당히 많고 유명한 업체는 대기까지 타야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한 곳을 정해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뒷조사 결과를 받아보기까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지 15일 정도 지났을 때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상상했던 그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된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거기에서 받은 사진과 영상 속에는 남편과 민숙의 불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요즘에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 남편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그 상대가 가족 같은 친구의 와이프라뇨.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핑 돌고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영민 씨네 태권도장으로 향했어요. 영민 씨한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았거든요. 영민 씨는 절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재수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한테 뭐 태권도라도 배우러 오신 거예요? 하긴 요즘에 성인들도 취미나 호신용으로 태권도 많이 배우긴 해요. 저는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 영민 씨를 보자 바보 같기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영민 씨가 왜 저를 저렇게 반갑게 맞아주겠어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의 와이프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영민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민 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영민 씨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표정을 보면서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군요. 저는 말없이 남편과 민숙이의 불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영민 씨는 그걸 보자마자 두 눈이 동그래지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성희 씨,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종수랑 저희 와이프 맞죠? 이거 다 진짜예요? 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제가 사람 써서 다 알아본 거예요. 이 둘, 저희 몰래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닌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종수가 나한테 이런 짓을. 내가 종수길 30년 동안 정말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제 뒤통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종수 걔한테 어떻게 했는데. 재수 씨도 종수한테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종수가 저를 이딴 식으로 배신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영민 씨는 배신감이 너무 컸는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재수 씨,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한테 등을 돌려도 종수만큼은 항상 제 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수가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제일 친한 친구가 나한테 이런 짓을. 재수 씨, 저 진짜 죽고만 싶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영민 씨는 한참을 서럽게 오열을 하더니 눈물을 그치고 비장한 표정으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종수야, 너 지금 어디야? 나 너한테 줄 게 좀 있는데 이따가 퇴근하고 우리 태권도장으로 좀 올 수 있어?
늦어도 7시까지는 올 수 있다고? 알았어. 기다릴 테니까 꼭 와. 영민 씨는 민숙이한테도 전화를 걸어 7시에 오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가만히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둘을 불러서 완전히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둘한테 볼 일이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영민 씨의 태권도장에서 그 둘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7시가 되기 10분 전 저희 남편이 먼저 태권도장에 도착했어요. 영민아, 나 왔어. 뭐야, 당신은 왜 여기 있어? 당신 여기서 태권도 배워서 나 괴롭히려고 여기 온 거지? 아, 당신 태권도 배워서 힘세지면 곤란한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영민 씨가 저희 남편한테 성큼성큼 걸어가 남편 얼굴에 제가 준 사진들을 확 뿌려버리더군요. 그 사진들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 사진을 본 남편은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민아, 이걸 대체 어떻게... 야, 이종수, 이 사진들이 뭔지 네 입으로 한번 실토해보시지. 이 사진 속에 있는 거 너랑 내 와이프잖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다정하게 붙어먹고 있는 건데? 그건... 영민아, 이건 오해야. 너도 내가 재수 씨랑 친한 거 알잖아. 친한 사이 가끔 밖에서 만날 수도 있지. 왜 그래? 친해서 가끔 밖에서 만난 거라고? 넌 이 사진을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이게 그냥 단순히 친한 친구 사이의 모습이냐고. 너 솔직히 얘기해. 너 나랑 친구가 맞긴 맞냐? 날 친구로 생각하긴 한 거냐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와이프를 건드려? 난 너랑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정이 무덤까지 영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딴 식으로 날 배신해? 미안해, 영민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설마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겠지? 영민 씨는 그때부터 일방적으로 남편을 짓밟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당하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영민 씨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져선 엉엉 울면서 영민 씨한테 빌기 시작하더군요. 영민아, 우리 대화로 하자. 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증거 사진이 명확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더 들으라는 거야? 이러지 마, 영민아. 제발 나랑 대화로 풀자. 어? 대화로 풀긴 뭘 대화로 풀어. 너 같은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돼. 남편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선 펑펑 울면서 계속 빌더군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벌떡 일어나 뛰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문 쪽에 있던 저는 도망가던 남편의 발을 확 걸어버렸습니다. 제 발에 걸려 바닥에 엎어진 남편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보. 야, 너 나한테는 안 미안하냐? 영민 씨한테만 울고불고 빌면 끝이야? 여보, 미안해. 나 제발 나가게 해줘. 영민이 진짜 무서운 애란 말이야.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마침 태권도장에 들어온 민숙이가 그 장면을 보고 한눈에 눈치를 챘는지 바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못된 인간을 도망가게 둘 수 있나요? 저는 민숙이의 옷을 잡아채서 태권도장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민숙이도 우리 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종수 씨랑 너무 성격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서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버렸나 봐요. 뭐? 너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뇌가 없지 않은 이상 너도 모르게 이딴 짓을 하진 않았겠지. 내 앞에선 언니 언니 하면서 친한 척 해놓고 뒤에선 둘이 붙어먹으면서 나랑 영민 씨 농락한 거잖아. 둘이서 사람 바보 만들고 더러운 짓 하니까 재밌디? 내 남편이랑 그러고 다니는 거 재밌었냐고. 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그냥 제가 한순간에 미쳤었나 봐요. 그래, 미쳤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너를 좋은 동생으로 생각하고 친하게 지냈던 게 역겨워 죽겠어. 너 같은 인간이랑 웃고 떠들고 취미생활까지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끔찍해서 미치겠다고. 그리고 이종수 너도 마찬가지야. 너 애초에 이러려고 영민 씨네 아파트로 이사 오자고 한 거야? 둘이서 편하게 불륜짓거리 하려고 일부러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 잡은 거냐고. 여보, 그건 아니야. 진짜로 그건 아니라고. 나랑 민숙이랑 이런 사이가 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제발 오해하지 말아줘.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넌 이제 나랑 끝이라는 거야. 넌 절대 저질러선 안 될 일을 두 가지나 저질렀어. 첫 번째는 아내인 나를 배신한 거고 두 번째는 30년 동안 너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소중한 친구를 배신한 거야.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무렇지 않게 배신을 때린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겠어? 넌 앞으로 내 남편 자격 박탈이야. 당장 나랑 이혼이라고. 알아? 여보, 미안해.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줘. 어? 그러게,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같은 건 평생 상간남 꼬리표 달고 비참하게 사는 게 딱 어울려. 영민 씨, 영민 씨도 한마디 해봐요. 저 여우 같은 민숙이한테 한마디 하라고요. 그러자 영민 씨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민숙이의 뺨을 세게 한 대 후려치더군요. 그러고선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민수, 넌 날 이렇게 배신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내 친구랑 그딴 짓거리 한 거 무조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너희 둘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너희 둘을 용서할 일은 없을 거야. 알았어? 여보, 여보. 저는 더 이상 그 둘의 얼굴을 보고 있기도 싫어서 그대로 그냥 태권도장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이란 인간이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도 계속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하고 시댁에 찾아가 이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크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아. 네가 감히 네 와이프를 두고 더러운 짓거리를 해? 그리고 뭐? 불륜 상대가 영민이 와이프라고? 영민이 걔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너한테 많은 걸 베풀어주고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영민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엄마 없이 외로워할 때 옆에서 도와준 것도 다 영민이 그놈이잖아. 너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도 영민이가 매번 구해줬다면서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저질러? 그리고 너 겨우 결혼 생활 2년 만에 네 와이프한테 이렇게 상처 주려고 결혼했냐? 네가 뭔데 이렇게 좋은 사람 인생을 망쳐? 너 오늘 내가 아주 다리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겠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사람 구실 못하니 애비 내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시아버진 다 큰아들한테 회초리까지 드시더군요. 남편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아들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걸 알기 때문에 차마 저를 붙잡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2년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아서 재산 분할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한테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민숙이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영민 씨도 저희 남편한테 상간남 소송을 했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너무 안타깝더군요. 민숙이 같은 경우엔 저희 남편보다 더 처참한 결말을 맞았어요. 살고 있던 집도 영민 씨 명의였고 민숙이가 운영하던 카페도 영민 씨가 차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도 영민 씨가 폐업시켜버리고 민숙이도 애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친구와 배우자를 배신한 그 둘의 결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영민 씨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영민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재수 씨, 아니 이젠 재수 씨가 아니라 성희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성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성희 씨가 뒷조사까지 해서 그 둘의 불륜 짓거리를 알아내지 못했다면 전 오랜 시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랑 아내한테 뒤통수를 맞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성희 씨도 많이 충격받고 힘들었을 텐데 저한테 증거자를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영민 씨도 저랑 똑같은 입장이니까 당연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나저나 저야 남편 하나한테만 배신당한 거지만 영민 씨는 친구랑 아내 둘한테 배신당해서 정말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 인간이 영민 씨한테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였는데 30년을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한테 그러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종수 그 인간은 애초에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인간이에요. 맞아요. 종수 그놈이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저도 진작에 친구가 함께 끊었을 겁니다. 종수 걔 요즘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버렸어요. 친구 안에 꼬시는 놈을 누가 곁에 두고 싶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멀리하니까 외로운지 자꾸만 다른 친구들한테 들러붙는 것 같은데 다들 매몰차게 내치고 있나 봐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제일 친했던 친구도 배신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배신하지 않으라는 법 없잖아요. 영민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친구 사이에서도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것 같더군요. 아마 상간남 꼬리표도 평생 따라다녀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 만들긴 힘들 겁니다. 그건 민숙이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한순간의 즐거움에 빠져 잘못된 만남을 했던 그들은 결국 그렇게 나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절 끌어안으며 위로를 해주실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희야, 이서방이랑 이혼 정말 잘했다.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니까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 그나저나 너희 사이에 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아직 네 나이가 젊으니까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론 그딴 놈은 있고 너만 생각하려무나. 저희 엄마 말대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가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둘이나 배신하는 인간이 제대로 된 애 아빠가 될 리도 없잖아요. 게다가 애가 있었으면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때문에 이혼할 때도 더 복잡했을 거고요.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정말 가까운 친구는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친구를 아무렇지 않게 배신한 제 전 남편은 사실 영민 씨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으니 그렇게 30년 우정을 저버리고 뒤통수를 친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 간의 소중한 우정을 변치 말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신뢰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순간의 즐거움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고쳐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오늘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